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엔클라우드 브릿지의 신진욱 선임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구글 리테일 API를 이용한 영화 추천 모델 개발이라는 내용으로 핸즈온 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를 도입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식당에 웨이팅할 때 한 번쯤은 써보셨을 캐치 테이블인데요. 캐치 테이블은 이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클릭률이 62.8%, 예약 전환율이 74.9%나 증가하는 등 대성공적인 마케팅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개요와 더불어 리테일 API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린 후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추천 모델 구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고객 데이터를 CDP,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 형태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고객의 거래, 행동을 탐지하고 고객의 속성 또는 유형을 개발하며 성공적인 CDP 구축을 통해서 마케팅 전략을 개선하고 고객에 대한 통찰력을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 있으며 리코멘데이션, 즉 추천을 통해 기업은 고객이나 사용자를 더 잘 세분화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추천 알고리즘은 유통기업이 고객의 단순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매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여 고객의 만족을 더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반적으로 추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복잡한 코드와 고성능의 컴퓨터 자원을 구현하여야 하지만 구글의 리테일 API는 이러한 부분을 어려워하는 마케터분들을 위해 GUI를 이용하여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추천 모델을 만들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앱 또는 웹으로 물건을 구매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은 보셨을 제품 추천 화면인데요. 위 화면에서는 다른 고객이 함께 구매한 제품을 추천하고 있으며 하단에는 함께 본 상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천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유저를 기반으로 한 협업 필터링은 각 사용자들의 특성을 파악한 후 유사한 고객들이 공통으로 관심을 보인 제품을 파악하여 제품을 추천하며 콘텐츠 기반 필터링은 제품의 특성을 파악한 후 이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사용자에게 추천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진행 순서는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영화 데이터와 리뷰 데이터를 적재하고 빅쿼리의 전처리 과정을 거쳐 적재한 후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을 개발하고 모델 학습과 결과 검토 후 영화 반지의 제왕편을 이용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오늘날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등 대표적인 OTT 서비스들의 추천 모델 생성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 영화평 데이터셋을 선택하였으며 이번에 사용할 데이터는 영화평가에 대한 데이터셋으로 미네소타 대학의 그룹렌즈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데이터 크기는 약 58,000편의 영화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졌으며 평가 개수는 약 2,700만 건입니다. 실습 환경은 빅쿼리와 리테일 API를 사용합니다. 빅쿼리는 구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하는 높은 성능의 완전 관리형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이며 SQL 쿼리를 사용하여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빅쿼리 ML 기능을 제공합니다. 리테일 API는 온라인 리테일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API 서비스로 제품 카탈로그 생성 및 관리, 제품 정보 업데이트, 메타데이터 추가 등을 통해 제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고급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제품 추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적재를 해볼 텐데 만들어진 프로젝트의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여 클라우드 쉘을 실행하여 줍니다. 이후 그룹 렌즈 사이트에서 사용할 데이터셋을 가져온 후 압축을 풀어줍니다.
작업이 완료됐으면 movie.csv 파일과 rating.csv 파일을 만든 버킷에 복사하여 주겠습니다. 데이터를 적재할 GCS 버킷을 movieland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줍니다. movie.csv 파일과 rating.csv 파일을 만든 버킷에 복사하여 줍니다. 버킷에 복사한 파일의 스키마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빅쿼리에 적재하여 줍니다. 무비 데이터의 컬럼에는 무비 아이디, 타이틀, 장르가 들어가므로 다음과 같이 스키마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레이팅 데이터셋도 적재를 하여 주셔야 하는데 다음과 같이 유저 아이디, 무비 아이디, 레이팅, 타임 컬럼이 있습니다. 작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으면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만든 PJ 데모 핸즈온 랩 무비렌즈라는 버킷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안에 데이터가 무비 데이터와 레이팅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빅쿼리 또한 마찬가지로 무비렌즈 데이터세트에 무비와 레이팅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테일 API 페이지로 넘어간 후 데이터 가져오기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섹션으로 이동한 후 데이터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가져오기 유형에서 제품 카탈로그와 사용자 이벤트를 보실 수 있는데 각각 유형에 맞는 데이터 형식을 맞춰줘야 합니다. 제품 카탈로그 형식에는 필드로 네임, 아이디, 타이틀, 카테고리가 있으며 네임은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동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 이벤트에서는 각 사용자 이벤트로 Add to Cart, 카테고리 페이지 뷰, 디테일 페이지 뷰, 홈페이지 뷰, Purchase Complete, 서치, 쇼핑 카트 페이지 뷰 등 총 7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리테일 API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한데요. 먼저 제품 카탈로그에 해당하는 데이터인 무비 테이블의 컬럼명을 ID, 타이틀, 카테고리로 바꿔준 후 카테고리는 어레이 형식으로 바꿔 프로덕트라는 이름으로 생성하여 적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라우드쉘에서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입력해주면 적재가 프로덕트라는 뷰 형식으로 적재가 되게 됩니다. 작업이 완료되었으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적재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무비의 데이터 형식은 다음과 같이 무비 아이디, 영화의 제목, 장르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처리하여서 프로덕트라는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는 다음과 같이 ID, 타이틀, 카테고리,
컬럼명이 바뀌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이팅도 바꿔줘야 하는데 그 전에 어떠한 형식으로 테이블이 생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유저 아이디별로 무비 아이디에 대한 평점이 기록되어 있으며 예전의 과거 시간이긴 하지만 타임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테이블을 리테일 API에 사용 가능한 형태로 쓰기 위해서는 총 3가지의 전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첫 번째로 데이터 개수가 약 2700만 건에 달하는 매우 방대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모델 생성 시간을 줄이기 위해 평점이 4점 이상인 거에 대해서만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 평가를 제품 페이지 조회 이벤트로 취급하여 디테일 페이지 뷰라는 데이터로 변환하여 만들어준 후 유저 이벤트라는 이름의 뷰를 다음의 명령어를 실행하여 생성하여 줍니다. 이때 기존의 데이터는 95년도 이후의 데이터, 즉 좀 오래된 데이터이지만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는 가장 최신의 90일 이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최신 날짜로 변경하여 줍니다. 다음과 같이 평점 4점 이상인 것에 대해서만 필터를 거신 걸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작업이 완료됐다는 알림을 받게 되면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유저 이벤트라는 뷰가 잘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셀렉트 쿼리문을 이용하여 조회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평점의 데이터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디테일 페이지 뷰로 바꿔주었고 유저 아이디와 이벤트 내용, 이벤트 타입, 이벤트 타임, 그 다음에 제품명이 잘 적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리테일 API의 데이터로 돌아가서 가져오기를 클릭해보면 제품 카탈로그 유형을 선택하여 주고 데이터 소스에서 빅쿼리를 선택한 다음 브랜치를 선택해 주어야 하는데 간단하게 하나의 도메인 단위로 생각하시면 되며 기본인 브랜치형을 선택하여 줍니다. 이후에 데이터 스키마에서 소매업 제품 카탈로그 스키마를 선택하여 주고 빅쿼리 경로 입력에서 다음과 같은 경로를 입력하여 준 후 가져오기를 클릭하여 줍니다. 그리고 사용자 이벤트도 같이 가져야 하므로 사용자 이벤트를 클릭한 후 다음과 같이 빅쿼리와 소매업 사용자 이벤트 스키마를 선택하여 빅쿼리 경로 입력에서 저희가 전처리로 만든 유저 이벤트의 뷰를 가져와 주게 됩니다. 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되며 저는 미리 작업을 해둬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존의 GA4 또는 GA360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벤트 스키마 밑에 옵션을 체크하여 손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처리한 데이터가 제품 아이디, 제목, 영화의 타이틀, 영화의 장르, 카테고리 형식으로 잘 적재된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벤트 또한 약 700만 건으로 다음과 같이 각각의 리뷰 이벤트가 디테일 페이지 뷰 형식으로 잘 적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모델 섹션에서 모델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만들 모델 이름을 입력하여 주고 이번 시간에 만들 추천 모델 종류로는 내가 좋아할 만한 기타 항목으로 사용자가 관심을 보이거나 구매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항목을 예측하여 줍니다. 이후 비즈니스 목표를 클릭 눌러 설정해 준 다음 하단의 데이터 요구사항을 충족하나요의 체크박스를 확인하여 줍니다. 제가 만들려는 모델의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지난 90일 동안 세부 정보 페이지 보기 이벤트에 대한 고유 카탈로그 항목 100개 이상, 지난 90일 동안 세부 정보 페이지 보기 이벤트 10,000회 이상 등 총 3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첫 번째 조건 밑에서 보시면 현재 이벤트 50일, 카탈로그 항목당 평균 207.8회 발생, 현재 개수 37,000건,
이벤트는 현재 개수 약 700만 건이므로 조건을 만족하여서 옆에 초록색 체크박스가 정상적으로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즈니스 목표를 클릭률이 아닌 전환율로 바꿔보면 이런 식으로 조건이 더 생기게 되며 X박스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게 생기는 이유는 클릭률은 단순히 이 영화를 클릭한 고객이 어떠한 영화를 클릭했는지만 보는 반면에 전환율은 이 영화를 클릭한 고객이 어떠한 고객의 구매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장바구니에 담았는지 안 담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하여 모델 만들기를 클릭하여 모델 생성을 완료해 줍니다. 저는 모델 생성에 약 이틀이 걸려 미리 만들어 뒀습니다. 다시 모델 섹션으로 돌아가시면 제가 만든 모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만든 모델 이외에도 추천 제품, 다시 구매할 제품, 자주 함께 구매하는 항목 등 여러가지 모델이 있으니 해당 도메인에 맞는 모델을 적절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모델을 생성하였으면 서빙 구성 섹션으로 돌아가서 실제 액티베이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빙 구성을 만들어야 하는데 서빙 구성 만들기를 클릭하여 제가 만든 서빙 구성 이름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저는 무비 렌즈라는 이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만든 모델을 설정하여 만들기를 클릭하게 되면 서빙 구성이 완료되며 성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모델을 만들었으면 모델이 추천을 제대로 하는지 평가를 해봐야 할 텐데요. 모두 한 번쯤은 보셨을 반지의 제왕을 입력하면 어떠한 영화를 추천해주는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 섹션으로 돌아가 서빙 구성 선택에서 제가 만든 서빙인 무비 렌즈를 선택하여 주고 카탈로그 항목 아이디, 즉 반지의 제왕의 제품 코드인 4993을 입력한 후 예측 미리 보기를 클릭하여 줍니다. 그러면 반지의 제왕 후속편 2편과 슈렉이 추천 영화로 뜨는데 모두 장르가 어드벤처로 추천 모델이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천 모델 실습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핸즈온 랩에서는 디테일 API를 이용한 추천 모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고객의 웹로그 데이터를 수집, 정제하고 이와 더불어 CDP를 구축하여 추천 모델을 구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CDP를 활용하여 사용자 행동을 모델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을 통해 다양한 초개인화 마케팅 플랜을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